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명절 때는 어떻게 음식 좀 많이 드셨어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살이 한 몇 킬로 더 찐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은 이번 주에 다 빠질 겁니다. 예, 걱정. 네,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지구촌 소식 뭡니까? 네, 이렇게 추석 연휴가 길면 공항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백신이 도입되면서 트래블법을 기대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이 세계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약을 뜻하는 트래블법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발목이 잡혔는데요. 네. 첫 협정을 체결한 사이판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닷새 동안 자가격리도 해야 됩니다. 네. 최근 사이판 정부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서 반짝 수요가 있었지만 7월 이후에 국내에서 사이판으로 간 여행객은 760여 명으로 이게 본격적인 여행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력한 후보였던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과의 협약 역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좀 빨리 좀 세계 방역 상황의 안정을 좀 되찾아서 하늘길도 활짝 열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옆에 중국도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중추절 연휴를 보냈는데 여행 업계 상황이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19일부터 21일까지 중추절 연휴 사흘간 8,816만 명이 국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서는 12.8%나 떨어진 수치라고 중국 중앙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고 또 지난 5월 노동절 연휴에는 여행객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7월 말 이후에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푸젠성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계 수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추절 연휴 국내 여행 수입은 371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6조 8천억 원인데요. 이게 수치로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년 전에 78.6%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중국은 또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대폭 감소한 데다가 엄격한 격리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수익은 사실상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이네요. 미국에서 어린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몇 주 내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몇 주 안에 5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서 FDA 식품의약품안전국이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접종 승인 여부 결정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내로 어린이 백신 접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파우치 소장은 지난 19일 ABC 방송에 나와서도 5살에서 11살 사이의 백신 접종의 승인 시점이 올 가을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학까지 겹치면서 어린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어린이인데다가 중환자실 입원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는데요. 이 반대 여론도 있는 데다가 안전성과 면역 형성력의 입증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업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두 업체는 임상시험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10대 및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음. 2차 접종한 결과로 임상시험 대상 어린이들에게서도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습니다. 또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다면서 백신의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백신이 승인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2,800만여 명에게 추가로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을 받은 상태고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경제 소식이네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라 휴장을 했었는데 세계 주요 증시는 크게 휘청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2% 안팎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넉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떨어졌고요. 20일 3% 넘게 급락했었던 홍콩의 항생 지수는 어제는 조금 오른 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난달 6일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 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헝다그룹은 밝혔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선전 증시에서 거래된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늘 제때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이자 규모가 2억 3,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425억 원이라면서 헝다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증시를 약간 달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헝다는 그렇지만 2022년 3월 만기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3억 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언급하지를 않았고요. 역외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헝다는 오는 29일에도 2024년 3월 만기 채권 이자 4,750만 달러 지급일이 도래합니다. 업계에서는 헝다가 이미 많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 금융권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길이 막혀서 결국 채무 불이행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헝다 그룹의 이 헝다가 이게 한문이 이게 해석하면 뭐 항상 크다. 뭐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항상 커야 할 텐데 이거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헝다 때문에. 모든 네. 세계가 지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